챕터 6. 불을 끌어오는 방법. 이전 챕터에서 언급한 한쪽이 유리한 협상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예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거래에서 받는 것 이상의 가치를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현금 가치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사용 가치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사용된 종이와 잉크 등의 재료가 지니는 가치는 여러분이 지불한 금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수천 달러를 벌어들인다면 이 책이 지니는 현금 가치에 비해 훨씬 더 큰 사용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사업 거래 방식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사용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거래 방식은 중단하십시오.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만 하는 비즈니스에 있다면 즉시 그 비즈니스에서 떠나십시오. 모든 거래에서 받는 현금 가치 이상의 사용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매 거래마다 이 세상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직원이 벌어들이는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직원들이 매일 조금씩 발전해 갈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부와 기회를 향해 오를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자 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무형의 근본 물질로부터 부를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형의 근본 물질로부터 부를 창출한다 해서 우리 눈앞에 갑자기 그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봉틀을 원한다면 눈앞에 재봉틀이 나타날 때까지 근본 물질에 재봉틀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재봉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봉틀을 원하는 경우에는 머릿속에 재봉틀의 이미지를 심상화하고 그 재봉틀이 만들어져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강한 확신의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의심 없이 굳건히 그 믿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봉틀이 오고 있다는 그 믿음에 반하는 다른 그 어떤 생각도 말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자신의 것이 된 것처럼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만 근본 물질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본 물질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은 텍사스나 일본을 거쳐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우리 손에 도착하기 전까지 거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근본 물질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갈망과 신념을 가지고 특정 방식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재봉틀이든 다른 그 무엇이든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갖게 되실 겁니다. 근본 물질은 여러분 내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펼쳐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삶을 최대한 확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여러분의 갈망이 이러한 근본 물질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한다면 여러분은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신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이 근본 물질은 우리 인류를 통해 살아가고 경험하고 삶을 즐기려 합니다. 또한 인류를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펼쳐내고자 합니다. 피아노나 악기를 연주하기를 원한다면 그 도구를 가지고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꽃피워내기를 바라며,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환경이 자리하기를 바라며,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근본 물질, 즉 신이 그 모든 것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뛰어놀고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움을 즐기고 진리를 찾고 멋진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를 원하는 이는 다름 아닌 이 근본 물질, 즉 신입니다. 그러니 더 큰 것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근본 물질의 이러한 갈망에 초점을 맞춰 여러분이 가진 최대의 잠재력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소한 삶과 희생하는 삶을 강요하는 오래된 관습들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검소함을 삶의 하나의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창조했으니 이제 창조된 것 내에서 아껴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부에 대한 갈망을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더 큰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적당한 안정감에 만족하도록 만듭니다. 한 학생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물질에 원하는 생각을 심어 명확한 이미지를 시각화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실천으로 옮깁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그는 월세방에 살며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며 지내고 있었기에 온전한 풍요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그는 합리적인 것부터 요청해 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깔 카펫과 난로에 쓸 석탄을 요청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따른 결과 그는 몇 달 후 자신이 요청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너무 작은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살고 있던 집을 둘러보며 바꾸고 싶은 것들을 계획해 나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돌출된 퇴창도 만들어보고 방과 가구들을 추가해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완성된 이미지를 굳건히 유지하며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는 그 집을 소유하여 자신이 상상한 이미지대로 리모델링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더 굳건해진 신념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신념에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향과 속도가 결정됩니다.